씨는 처음 나오셨고 아까 박수홍 씨도 많이 뵀습니다라고 진짜 많이 했는데 뵀어요. 북한 음식계의 일인지 왜 손부터 먼저 모으세요? 일단 우리 동치미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방송도 하는 이순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딱 뵈니까 의상이나 이런 게 아, 귀염귀염. 이거는 쿠팡에서 22,000원 샀습니다. 머리도 뭐 리본이 어마어마하고. 머리가 너무 예, 예. 치솟아서 머리띠로 딱 내려줘야지 여자같이 생겼지. 이것만 풀으면 소 같아요, 소. 아니 너무 귀여우세요. 네. 네. 컨디 너무 잘하셨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정말 네로라? 사업가. 예. 아, 네로라 하는 사업가이면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쉬운 길은 아니었었고 그럼요. 저희가 그냥 전에 들은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생사를 사업이기 걸고. 때문에 네네. 그 성공 과정을 저희가 오늘 한번 네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우리 이순실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순실 마담님 목숨 걸고 탈북해보니 돈 버는 게 제일 쉽더라. 제목에서 알겠다. 나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내가 그걸 느끼고 살아요. 네. 제가 원래 그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하기 전에는 그 조선인민군 567군 부대 15사단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바로 나만이 마주 보이는 개성 전방에서 근무를 딱 했죠. 그 전방에는 누구도 못 가요. 나처럼 예뻐야 되고 나처럼 키가 커야 되고 가정력이 빵빵해야지 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11년 복무하고 딱 집에 오니까 엄마 아버지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동생이 막내 동생이 엄마 아버지 쓰던 물건들 다 팔아먹고 빈집 껍데기만 딱 남겨놓고 쟤도 꽃집이 나가버린 거예요. 선생님 꽃집이 아세요? 꽃집이 거지예요, 거지. 네, 그냥 노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도 이제 막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빠가 나 그래도 시집 보내면 뭐 굶어 죽기야 하겠냐 이러면서 나를 오빠 친구한테 이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아유, 그 집에 가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김치떡도 다 똥구녕을 뒤집어가지고 땅에다 다 그냥 돌려 그냥 엎어놨어. 김치 먹는 그 뭐가 시기인데도 있어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금, 된장, 간장도 없는 집에 가니까 너처럼 목도 없는 거에 와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으니까 막 그냥 시댁에서 하는 소리가 모든 가난의 대상을 나한테 다 저주를 퍼는 거예요. 아유 못 살겠다. 야 나도 군대 나가서 때리고 이것만 배우고 왔는데 못 참겠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따 한바탕 싸우고 집을 뛰쳐나와서 보니까니 임신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해산까지 떠돌며 그냥 나도 노숙자의 길을 들어서서 꽃제비 대열에 들어서가지고 탄재 구댕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하고 이제 3년 동안 그 장마당에서 먹고 살다가 이렇게 그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오면 뭐 반겨 맞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서 그냥 다 북송 보내고 그러니까 1997년도부터 이제 중국에 드나드는 게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8번 북송당하고 9번째 만에 온 거예요. 10년 동안. 탈북을 8번 하고 9번 만에 된 거예요. 8번을 중국에 가면 잡혀오고 중국에 가면 잡혀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다 해서 몽골로 해서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와 보니까 그냥 다 좋아요. 다 천국의 세상이고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만도 만족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그냥 공사장에 나간 거예요. 공사장에 나간 이유는 내일 당장 핸드폰이 막힐 정도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보도블록에서 이제 그 벽돌을 날랐어요. 이거 벽돌 까는 데 가서 아저씨들은 계속 깔고 우리는 3명에서 계속 뛰면서 그거 날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2명은 점심도 안 먹고 도망쳐 나오고 나 혼자는 그냥 여기서 버텨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한 것만큼 월급 날 돼서 일한 것만큼 탔는데 90만 원을 탄 거예요. 세상에 북한에선 돈 그 정도만 만져봤는데 이게 90만 원이라니까 통장 다 저 은행으로 입금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국가에서 다 훔쳐갈까 봐 또 찾아가서 왜 훔쳐가? 북한에서는 은행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돈 넣어도 1전도 안 줘요. 개인 게 아니니까. 개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사유재산이 한국에서도 안 더 다 되니까. 뺏길까봐 그거를 또 가서 돈을 싹 찾아가고 스타킹에다 녹아가지고 배에다 차고 계속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거 메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이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컴퓨터 봉사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봉사자였어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말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 종가 이놈의 맨날 그냥 다 새끼구나. 막 그랬는데 새끼. 너무 막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생긴 거는 그냥 막 그냥 개박그릇처럼 생겼어요. 근데 너무 말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예쁜. 옛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가 갔습니까? 했더니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몇 살이라는 걸 물어보지 않은 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결혼할 겁니까? 했더니 해야 되겠죠? 나 혼자 사니까 나랑 같이 살자요. 그랬더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네, 됩니다. 바로? 근데 그 후에 물어봤어요. 3일 있다가 물어봤어요. 왜 나하고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3일이면 갈 때까지 다 갔잖아요. 네. 3일만 해요? 그래. 야, 혁명 정신으로 그냥 속전속결로 이거는 속전속결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날부터 이제 같이 살았고 3일 있다가 왜 나랑 살자는데 됩니다. 그거 했습니까? 했더니 그 봉사 받는 애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생활력이 강해 보고 막 그러면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헤어지네 만에 후에 막 후지부지하지 말고 너네 집에 가자 해가지고 네. 앞장서라. 날래 가자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급이네. 반교 맞아 주셔야 되는데 반교 맞아 주지 않고 어디서 왔어? 그런데 평양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이런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평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는 며느리의 제일 첫인상이 좋은 건 뭐냐면 씩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런 걸 다 보는데 여기서는 제대군인들이 최고거든요. 제대군인들. 아, 군대를 갔다 제대한, 온 제대군인이 씩씩하고 예. 군기가 남아있으니까. 생활력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군인 여자들을 정신. 선호하나? 북한의 시어머니들은 여자들이 시집가면 노동력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이네, 옛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때려도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좋아라 합격 맞기 위해서 이렇게 씩씩하게 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우리 아들만큼은 장인 장모가 있는 데서 사랑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다. 북한 여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놈 너 친해봐라 해가지고 딱 그래서 근데 우리 시아버지가 어떻게 왔지 처자는 그래서 그다음부터 쫙 그냥 인생풀이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너 친해야 들어봐라. 이 처자가 우리 아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잖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이상은 우리 집 식구야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요 우리 시엄마가 나웃을 못 살아요. 그럴 것 나한테 같아요. 맡겼구나. 그럴 것 그 같아요. 이야기가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돈 들어오니까 이제 일에 지금 이게 돈 맛을 본 거예요. 북한에서 썩어지게 일을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배급도 안 주고 그랬더니 여기서 대가가 딱딱딱딱 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남조선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그다음부터 매일매일 일하는 게 그때부터 이제 돈 맛을 재밌죠? 본 거예요. 재밌지? 제대로 돈 맛을 본 거예요. 해가지고 부지런히 사는데 이제부터 벌자 해가지고 계속 그냥 막 그냥 뭘로 닥치는 벌었어? 대로. 뭘로 버셨어? 식당 알바. 식당 알바. 그다음에 인천 공단에 남자들만 출근하는 프레스 직장이 있어요. 딱 지금 이렇게 모형이 딱딱 나오는 여자 나 혼자예요. 다 남자. 거기 들어가서 남자들과 하는 일을 다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데 와 돈을 모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동글동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재미를 본 거예요. 김치랑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셨구나. 네, 근데 이제부터 김치 이야기 들어가려고 했어요. 응. 근데 뭐냐면, 근데 신랑이 공사장에 그 소장 하다 보니 이렇게 그 한바 식당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요리도 잘하는데 한 번 식당 해볼래? 그래서 식당이라는 말에 기가 이렇게 하고 해보자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음식 맛있지. 아주 막 푸짐해가지고 그냥 밥도 이만큼씩 주지 막 반찬 듬뿍듬뿍 해주지 하니까 잘 돼갖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저기 강원도 교동에다 2층짜리 큰 그 식당을 사고 들어간 거예요. 냉면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김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하셨어요, 지금? 김치는 그렇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내 자랑할 만한 가격은 아닌데 그런 매출은 아닌데 냉면은 한 달에 7억씩 나와요. 한 달에? 네. 네. 아니 나가는 지금은 00000 그렇게 많이 붙었을 텐데도 여전히 계속 일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돈에 관계 안 해요. 그냥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이 생긴다. 이거에 나 머리 지배됐어요. 이렇게 아유, 아이고. 세상에. 맨 처음부터 고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고생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릇을 앓은 거야. 맞아요. 자기 맞아요. 그릇을 앓았기 때문에 자기 그릇만큼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짧게 얘기한 걸로는 진짜 어떻게 가늠할 수 맞아요. 없지만 근데 그래도 그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을 이긴 거예요. 고생을 그 얘기를 이겼기 어떻게 때문에 짧게 하겠어. 성공한 거예요. 근데 고생을 그냥 고생이다 안 한다면은 그건 성공 못 해요. 근데 그 고생을 끝까지 이겼기 때문에 맞아요. 성공을 한 거예요. 쭉 말을 들어보니까 뭐 내가 뭐 평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도 없이 살다가 돈이라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돈의 경제관념은 없어요. 그냥 무섭게 그냥 막 벌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10개 손가락이 모자라서 돈을 못 끌고 와요. 그러니까 봐요. 강연 가서 벌어와 공연, 그다음에 뭐 출연료, 여기저기서 막 그다음에 그 생산하는 거 막 들어와.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오만큼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경제관념 모르고 돈 다리수도 몰라요. 50만 원이면 500만 원 보내고 500만 원 벌으면 50만 원 보내고 돈을 이렇게 세서 수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 헛단위 2원 3원 쓰다가 갑자기 1000단위 만 단위로 오니까 막이 그래서 모든 걸 벌어가지고 다 우리 신랑한테 다 주는 거예요. 다 지금 신랑이 다 관리해요? 신랑이 재무제표 버듯이 다 관리해요. 근데 계속 벌어. 우리 남편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대한민국에 순실이 같은 여자 10명만 있으면 이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살겠어? 쓰질 않아요, 제가. 한 달에 5,000원 나왔어요, 5,000원. 한 달 쓴 돈이? 한 달 카드. 왜 그러냐면 수로 갈 시간 몇 번이야. 없어요. 맞아요. 수로 갈 앉아서도 시간 몇 얼마나 쓸 번이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내가 쓰는 모든 물품이 백화점 같은데 우리 아파트에 있어요.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 여기래요. 재활용해. 드라이 드라이도 침대도 한국에 와서 여기 살다가 임대주택에 살다가 돈 벌어서 동탄에 집 사면서 들어가면서도 그 한국에 왔을 때 18년 전에 주워온 침대도 그거 갖고 들어갔어요. 예. 모든 걸 다 주워다 써도 세상에. 새 거예요, 새 거. 나는 지금도 양말 한 짝도 안 신습니다. 양말 한 겨울인데? 짝 살려면 5,000원, 3,000원 나가잖아요. 안 신어요. 그리고 북한이 하도 추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 강의료를 1억씩 버시는 분이 양말을 하시네요. 내가 경제 안 돌아가. 아니 지금 양말 정도는 신어도 되지 신을 않아? 필요도 없고요. 신을 필요도 없고요. 아니 근데 저기 순실마다님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정말 일 때문에 막 열심히 일도 재밌고 막 열심히 일해갖고 남편이 다 돈 관리해주고 다 하는데 나한테 보상 심리를 맞아. 맞아. 그래도 소확행. 남들은 다 뭐 마사지샵도 가고 뭐 있어. 쇼핑도 좀 하고 뭐 하는데 있어요? 나한테 있어. 순실마다님은 나한테 주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사당역에 가면 네네. 빈티지 가게가 있어. 거기 가면 어때요? 이 바지도 2,000원이에요. 예, 나 이거 입고 연예 그 대상 그거 갔댔어. 연예대상 그거 입고 그래. 오셨어요? 그리고 위에는 항상 우리 하얀 가운을 입고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까만 게 제일 잘 어울리니까 이 바지에 가운 입고 일하고 빨아 입고 또 이거 입고 다녀. 이 바지가 2개 갖고 계속 봉글라봉글라 2,000원, 4,000원 가지고 연예대상부터 시작해서 동치미 뭐 계속 다 돌려 다녀. 있고. 강의도 다니고 이거 야. 돈 버는 바지요. 이렇게 줏대가 있어야 돼. 이게 주대예요. 이게 있어야 돼. 맞아. 이게 내가 아는 대한민국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친구 아줌마 있는데 옷이잖아요. 방울을 가득 입고 복도에도 또 가득 있어. 근데 입을 게 없다고 나하고 쇼핑 가재요. 나 좀 뺏어오고 싶어도 내가 체격이 커서 못 입는데 그 옷이 그냥 무작정 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최고의 아내감이죠. 최고의 아내감이죠. 최고. 욕심이라고 안 봐요. 능력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북한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거지로 10년 살다가 한국에 맨발로 맨손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학교 신학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잘라버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돈을 벌자. 이제 이 시간 아까운 시간에 이제 돈을 벌어야지. 언제 다 꼬부라진 다음에 무슨 돈이야 해갖고 나와서 보니까 와 어디 가도 막 그냥 대학 졸업증이 다 나와야 돼요. 뭐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난 대학 졸업증이란 게 하나도 없고 뭐 대학 눈앞에도 가본 적이 없고 북한에서 그냥 간호사관학교 하나 졸업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엄마가 가르쳐준 요리. 이군단장 요리사를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하던 대로 그냥 눈 감고도 제일 잘할 수 있고 꿈속에서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뭐 김치라든가 만두 이런 음식을 갖고 한번 해보자 해서 식당 같은 거를 해보기 시작했고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근데 돈을 벌면서 보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개발해서 대학 공부 무슨 대학 공부에 돈 셀 줄 알고 맞아요. 아이고 대학 공부 대학 공부 시간 낭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다 돈 주는데 기본 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자본주의 와 보니까 그냥 돈이 최고야. 돈이 할배요. 네. 내가 돈 못 벌 때는 우리 남편 꼭꼭 밥 해주고 그냥 다섯것이 앉아서 맛있어 어떤 거 해줄까 이러면서 좀 낮추었던데 이제 내가 돈을 더 보니까 신랑 밥도 안 해줘요. 야, 딱 돈 벌고 어저께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더 늦게 들어왔어요. 밥도 안 하고 딱 욕하고 앉아있다가 남편이 들어온 다음에 나보다 더 일찍 들어오는 그 직장에서 왜 이제 들어오냐 밥해 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나도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욕심보다도 그냥 능력에 맞게 일하는 게 그렇지. 좋은 거다 생각해요. 오늘 저희 이순실 마담님 어떠셨어요, 동치미? 동치미가 정말 재미나네요. 그리고 이 돈을 나는 이렇게 썩어지게 벌잖아요. 벌어도 이 돈의 소중함도 오늘 더 기증이 여겼고 이 돈을 위해서 그냥 싸놓지만 말고 나한테도 투자하고 여행도 가고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아, 그래서 양말 좀 사신고. 양말도 이제 또 이제 양말 하나 사시너야. 갑자기.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갑자기? 네, 동치미라 해서 진짜 동치미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보지만 진짜 푹 우린 그 시원함이 나오는 게 동치미 프로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 또 나오셔도 돼요. 나오라면 또 나오죠. 우리 이순실 마담님은 그때는 왜 쿠팡에서 산 요런 거를 해서 2,000원에 산 요걸 했는데 오늘은 좀 여성스러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 요거는 또 이만갑에서 입던 거 사가지고 예 돌고 방송국마다 돌고 돌아온 옷이에요. 아, 지금 돌려막기 하는 거시군요. 예. 제가 진짜로 저 이순실 씨를 제가 몇 년 만에 보거든요. 네네. 제가 예전에 살까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살까기예요. 살까기를 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보니 똑같은 거예요. 살 더하기. 와, 이거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게 새해 됐는데 이 화를 어떻게 누르야 될지. 나 양치수 관장님 나 이 사람 취급 안 해. 갑자기? 살까기를 왜 많이. 나를요 살 뺀다고요 그렇게 맛있는 데 가서 골라골라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쪘는데 한국에 올 때요 51kg 나갔어요. 지금 89kg 나가요. 어쩔래요? 또 뺄래요? 어쩔래요? 아니, 저는 아까 그 옷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속 입었던 옷이라. 근데 어떻게 그게 계속 딱 맞는 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때도 맞고 이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계속 맞을 거 아니에요. 유지 빼야 돼요. 아, 내가 살까기 했던 사람이 다시 좀. 깐 데는 어디 통통해져. 언제가 네네네. 없고. 통통이 열받- 아니라 네. 깐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테라도 나야 나의 되는데. 실패 작품을 네네. 찰려 끄다고 보자 정면에서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아니면 엄마 생각하면 뭐 가장 안타까운 거 이순실 마담님은 엄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제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보면서 느껴보면 북한의 엄마들과 한국의 엄마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부분도 많은데 틀린 부분은 뭐냐면 한국의 엄마들은 너무 아이들을 막 이렇게 막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냥 엄마들이 공장 문이 닫힐 때까지 아이를 낳다 보니 열이 넘도록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공장문이. 네. 아, 예, 생산공장. 생산공장.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11명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예. 엄마는 참 이게 뭐냐면 아기를 많이 낳지만 엄마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다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그냥 저 떼고 밥 먹을 때 엄마들은 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면 언니가 키우고 네. 또 오빠가 또 데리고 나가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이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또 엄마도 생계전선에서 일을 해야 돼 보니 엄마가 이군단장 요리사를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다 보니 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군단장 요리사면 음식을 많이 좀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예, 도둑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주고. 근데 또 11명의 그 자식들을 다 키우다 보니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의 엄마들은 절대 여기처럼 학원에 보내고 뭐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때려도 집에 와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소리 한마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때려줬어요. 뭐 쌤통이다. 얼마나 못되게 놀았으면 매만이 알고 선생님한테 오히려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매 한 대 더 들여서라도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하면서 그건 맨입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혁명적인 뇌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뇌물. 혁명적인 뇌물은 뭐야? 혁명적 뇌물은 뭡니까? 뭐 만년필, 학습 노트 이런 게 아니라 오가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뭐지? 뭐냐면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의 뇌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식당에서 또 고기도 조금씩 훔쳐다가 또 이렇게 누룽지도 또 설탕 착착 뿌려서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오빠네 선생부터 동생네 선생까지 일체 엄마가 다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까지 먹여 살리는 그럼 거예요. 몇 명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11명도 다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뭐 체우동생 한 번 안 했지만도 학교에서 반장을 다 해봤어요, 제가. 엄마 치맛바람에 아주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냥 하늘 모시듯 하는 거예요. 먹는 그냥. 거 주니까. 예, 먹는 걸 주기 때문에. 근데 야, 우리 어머니는 얼마든지 자신도 소비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만 너무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부모님들 그냥 사고로 다 돌아가시고 예, 효도할 열을조차 없었어요. 아유. 예. 아니, 저는 자식한테 이제, 워낙에 사랑받고 사셨으니까. 예, 가정적이고. 저는 이제 외아들이라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사랑을 엄마한테 받은데요. 하도 나만 보고 사니까 대신 이제 뭐 집에서 뭐든지 내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나야지 나머지도. 부담스러워. 임금님. 아버지고 엄마고 임금님. 내가 왕이지 뭐 왕의 집에서. 모습이다. 좋은 건 내가 먼저. 항상 다.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장모네는 안 그렇더라고. 아빠가 먼저고. 다들 하죠. 엄마가 먼저야 거기는 자식보다. 그게 우리는 내가 아니 정상 부정상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아무튼 나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면서도 한편으로 어릴 때는 정말 지겨웠어요, 그 엄마가. 나만 바라보는. 가출도 하고. 어우야. 진짜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혼자 그냥 나가서 친구들이 형제들 팀에 막 이렇게 막 거기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거기 끼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내가 그거를 느낀 건 이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냥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태어난 게 예. 너무 고마운 네, 거야, 네, 걔가.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은 부모한테 효도할 필요가 없다. 예. 태어나준 게 효도야. 네. 걔가 태어나서 내가 걔 눈을 보고 웃고 걔가 나한테 줬던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건 커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를 그때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랬던 그 총량이 평생 할 효도 다 한 거예요. 아니 중간에 이런 자식들도 있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요? 맞아.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저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하는 자식들도 아니, 많아요. 감동.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야지 못해. 미안해. 얘기 듣잖아요. 좀 부러워요. 부럽고 저희 아버지가 약간 폭력성이 좀 심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되게 오랫동안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안에 나도 그런 들어서 생각 힘드니까. 했대. 네, 너무 힘드니까. 잘하는 시기에 나도. 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이 아니라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힘든 폭력성 때문에 전체 가족이 너무 힘들었고 제가 어렸을 때 야 고아라는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좀 슬픈 얘기지만 차라리. 네, 차라리
매일 맞고 막 이러니까 고아가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머님은 희생이 굉장히 심했지만 아버님은 희생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회사를 다닐 때도 오랫동안 다니셨고 그리고 뭐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받으면 뭐 아들이 뭐 사업도 하고 어머님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보통 퇴직금이 뭐 좀 많잖아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좀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질 않고 그냥 자기 돈이니까 누가 주식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투자한 거야. 아이고. 그거 1년도 안 돼서 다 날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자기- 주지 어머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 뭐 우리가 번 것도 아니니까 알았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만 나눴지 사실은 책임감이나 그런 뭐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뭐 이렇게 행복감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버님을 생각하면 뭐 지금은 용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이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딱 왔는데 이상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거의. 아침에 전화 딱 온 거예요. 이상하다. 느낌 너무 이상한 거야. 엄마 왜?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시다 그러는 거야.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만감이 교차했겠다. 교체하는데도 되게 많이 편한 거예요. 아, 외려. 네, 너무 죄송하지만 응어리가 사라지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막 이런 죄책감 때문에 좀 한동안 또 시달렸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이순실 마담님 왜 어릴 때 왜 고아였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었어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김부자들이 인민을 위해서 생일날에 뭐 술 한 병, 담배 한 곽씩 주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지 함부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걸 사랑 표현을 못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군단장 요리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요. 계속 군단장은 훈련 가면 훈련 따라가고 회의 가면 회의 가고 전속 요리사예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썩어지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언니는 군대 갔고 오빠는 또 남자니까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그냥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할 때마다 새벽에도 그냥 추운데 장작 들여서 요만한 손으로 장작을 끌어다 아궁이 불 비치고 막 이러면서 부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가니까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다 내 몫이야. 항상 그냥 아로목에 딱 앉아서 야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하라 그러면 그 조그만 손으로 이만한 솥이요 식구가 많으니까 이만한 솥뚜껑을 그걸 열지 못해서 알람 막 조금씩 밀고 나가는데도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절대 나를 도와주질 않았고 제가 7살에 학교를 붙었거든요. 1학년에 이민학교 1학년에 그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 숙제할 시간 없이 물을 길어야 되고 추운 날에 나가서 장작을 들여다가 마당에 싸야 되고 이러면서 손 호호 불고 그러면서 자라는데 다른 애들 보면 뭐 엄마가 부침개도 해주고 엄마가 밥도 떠주고 막 그게 애들 치마 주름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오빠나 우리 동생 거 아버지 바지 주름까지 다 제가 전기가 없으니까 다 물로 푹 해갖고 싹 바지 이렇게 나른나른하게 적셔갖고 포대기에다 딱 깔아가지고 밑에 아르먹에서 막 뒤치락거리면 바지도 다 쪼글쪼글해지니까 한 번 뒤치락도 못하고 딱 이렇게 누워서 아버지 바지 주름 잡아서 몸이 다리미.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바지 엄마가 없는 걸 엄마 일을 다 내가 하면서 욕을 엄청 먹고 못한다 자꾸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도 안 해주시고 막 그냥 일만 시키고 억세게 그냥 강하게 키우려고만 하니까 너무 싫었고 진짜 막 어떤 때는 숙제하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죽나 막 이러면서 막 써보게 되고 막 그렇게 철없는 그냥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엄청 그렇게 그 남전 여비 사상이 너무 강한 북한이다 보니 엄마도 큰 숨을 못 쉬고 살았고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나 왜 여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지? 난 남자로 좀 태어나게 만들지 막 이러면서도 막 살았거든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아니 저는 이제 조금 유명한 얘기가 애를 하나 잃었었어요 첫애를. 애를 하나 잃었었어요 첫애를. 제가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낳아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근데 걔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폐가 한쪽이 약간 함몰돼 있어서 건강하지 못해 나에게요. 그 내내 산소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애를. 그래갖고 이제 얘가 크면은 배가 한쪽만 있어도 뭐 건강하게 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산소통을 끌고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데 얘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가갖고서 이걸 처치를 하는데 그걸 극복을 못 하더라고 애가.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돼갖고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애가 소위 말하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그 애가 요만할 때 진짜 요만한 애를 전기 충격을 막 하는데 저는 침대 밑에 뭐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그냥. 그리고 제가 온 천지신명께 다 불었어요. 예수님, 뭐 부처님 다. 얘만 살려주면 저는 무조건 당신의 뜻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근데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를 안고 나와서 얘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고 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그 병실에 있는 걔가 갖고 있던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챙겨갖고 집에 왔는데 뭐 정신이 없죠. 그냥 혼이 나가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여튼 되게 힘들게 그 방송을 다 그만뒀어요.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연속곡을 2개라는데 녹화를 하러 나가서 그 다음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기도 싫고 주변 사람한테 누가 눈치챌까 봐 한용이 애 죽었대더라 이거 얘기할까 봐 내색을 아무한테도 안 하니까 그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충격이 너무 커갖고 집을 다 나가셨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친척 집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딴 이모네 집에 집은 통통 비었고 또 집에 다 흔적 있잖아 애기의 흔적이. 그러니까 집에도 나도 못 있겠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녹화를 하러 처음에 갔어요 한 번. 갔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대본이고 뭐고 울어갖고 화장실에서 팅팅 불다가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서 도저히 녹화를 못 하겠는 게 그래갖고 아침에 바로 사장실에 갔어. 방송국 사장실에 KBS 내가 탤런트니까 KBS 사장님한테 가갖고 여차저차 해서 제가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고 녹화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근데 연속곡이니까 중간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너무 공감하고 이러니까 다 처리를 할 테니까 편하게 가라고. 세상에. 근데 왔어요 집에 그냥. 와서 그날 우리 집 나하고 같이 녹화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연속곡에서 집 전체가 그냥 다 통으로 다 날아가서 그냥 반들은 왜 우리가 다 잘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보고 그 아이를 잊으라 그랬어요. 빨리 너 잊어버려라. 네 마음에 지워버려라. 근데 그때 내가 외국인 신부님 한 분을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이 있었어요. 그 미국 신부님인데 커스트 신부라고 그 신부님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 신부님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아무튼 그 신부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 아기를 잊지 말라고. 어떻게 그 아기를 잊을 수가 있냐고 당신이.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큰 기쁨을 걔가 태어났을 때 밑사장이 얼마나 행복했냐고. 그때 걔 눈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었냐고. 그런 큰 기쁨을 누가 줘본 적이 있냐고. 걔 말고. 그다음에 걔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냐고. 그렇게 큰 슬픔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렇게 큰 기쁨과 큰 슬픔을 가르쳐준 성미차장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런 그 선물을 준 그 아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가슴에 기억하고 그러고 살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잊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얘가 나한테 준 선물이라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아픔도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나는 갖게 된 거고 아무도 모르는 기쁨도 알게 된 거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자식 사람은 언제 앞에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연습을 내가 조금 일찍 한 거고 아무튼 나한테 이 녀석이 줬던 그 기쁨과 슬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은 존재하는 자체로 큰 기쁨이고 큰 효도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몰랐네. 정말 몰랐습니다. 예. 진짜 일 많이 했는데 몰랐어요 전혀. 진짜 이건 처음 정말. 들었어요 처음. 조화연 선생님이. 사실 그 서로 간에 뭐 개인 얘기들은 별로 나누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저도 네, 뭐 네. 제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그때 말을 말을 아저씨도 못하지. 저런 얘기들 전혀 근데 몰랐었어. 그걸 지금도 그 감정이 말씀하시면서 이 수십 년이 아이, 지났는데도 그럼. 어디 그대로 전해지네요, 정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네네. 우리 이순실 마담님은 제가 그 애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방송마다 진짜 이 애를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 가도 이런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압록강을 건너면서 맨 마지막 번째 그 애를 3살짜리 애를 띠개도 하나 없어가지고 배낭에다가 다 달아버려진 그 배낭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업고 압록강을 이제 건넜는데 지금이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한국의 지금 날씨는 북한의 6월달 날씨예요. 이건 추위도 안 해요. 저는 아직도 맨발 벗고 다녀요. 그 애도 그 강을 보면 못 건너가야 될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줄 아는지 두 손으로 빨간 두 손으로 그냥 오른 그 손으로 배낭권을 꼭 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빨리 빨리 해가고 그냥 이렇게 강을 건너 딱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만 건너게 되면 우리 딸과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하고 딱 건너오자마자 그 갈대숲에 숨어있는 인신매매하는 사람들한테 딱 잡힌 거예요. 나빠. 강에 딱 넘어와서 이제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그 3명이 남자들이 막 배낭을 막 이제 막 파헤치는데 막 뺏기는데 그 애가 그냥 그걸 꽉 잡고 엄마 안 가 하고 이제 끌려서 내려와서 이제 배낭에서 아이를 딱 꺼내는데 그 애가 그 조그만 손으로 내 손을 딱 잡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엄마 안 가 막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그 손 흔들림을 이제 느끼면서 더 팍 안 올라가 할 때 이 아이는 벌써 남자들 품에 갔고 나는 나대로 갈라졌고 그래갖고 야, 여기서 정말 지금도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일 추억하기 싫은 걸 지금 말하는데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 건너온 엄마를 앞에 놓고 그 아기를 놓고요 3명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5,000원, 2,000원, 3,000원 막 흥정을 하면서 그 아기는 결국 3,000원, 중국 돈 3,000원이면 그때 당시 한국 돈이 18만 원이었대요. 18만 원. 야, 진짜 갈비 한 번 먹으면 18만 원인데 그 18만 원의 아기는 그 남자들 손에 의해서 강 건너 뚝에 택시 타고 빨간 택시 타고 달아 빠지고 나는 나대로 거기 있으면서 중국 돈 50만 원에 싼 돈으로 팔려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아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겨울만 되면 그 트라우마가 계속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서 살아있는지 뭐 모르겠지만 한국에 와서 몽골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막 탈북의 길을 오다가 내 옆에 그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해동비면서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따뜻한 집도 받고 이제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제 잠을 자면서 자다가 보면 아, 내 옆에 팔에서 같이 자야 될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 우울증에 그 아기를 부르짖으면서 계속 울고 뭐 고향의 그리움도 이제는 지쳤어요. 이젠 모든 것이 그립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딱 그냥 그 내 새끼가 너무 그리워서 그 애만 있다면 나는 진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라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브로커들을 사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북한이 아닌 중국 땅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고리를 잡고 지금도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살아있는 건 오직 3살 난 딸 그 모습이에요. 그냥 계속 내 모습은 그리는 모습은 3살짜리 딸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그냥 이 아이를 찾기까지는 내가 절대 포기 안 해요. 무조건 찾아가지고 차라리 죽은 시체라도 앞에 있으면 내가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3살짜리 그 아기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아무런 단서도 못 잡았고 정보를 있어요. 줘도 전혀 아니에요. 예, 막 여자 애기인데도 남자 애기 사진 찍어 보내고, 예, 막 그렇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진짜 많이 옆에서 애기 찾아주려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와, 정말 어떻게 아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리고 98년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네. 이건 사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트라우마의 아니야, 영역을 진짜. 벗어났죠. 훨씬 벗어나. 이거는 말도 못하는 폭력이죠. 네. 다행히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회는 비교적 안전한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런 말도 못하는 참혹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게 그 트라우마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내 이 아이 찾겠다라는 그걸로 승화시킨 목표를 그걸로 승화시킨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유, 사실 진짜 뭐 거의 겪을 수 없는 전 세계 누가 이런 일을 겪을까 하는 걸 겪으셨고. 실제로 사기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정신과 증상 중에서도 색전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색전? 네. 스토커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나랑 이 사람이랑 연인 관계고 이게 심해지면 애도 가졌다라는 식의 망상까지도 형성이 그 당시에 되는 거예요. 정말 잘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때 입원실에 딱 들어갔는데 청소년 여자 환자가 이광민 선생님이 애를 뱄어요. 아니 환자를 근데 거기 보호병동이잖아요. 보호병동이고 거기는 감시하는 사람 다 있고 CCTV 다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여고생이? 청소년이.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아니 근데 의심이 가는데. 아니 억울해 보신 분이 왜 그러세요? 억울해 보신 분이.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배우자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늘 24시간 일주일에 7일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시간 또 그러니까 빠지네. 순간순간 이렇게 울컥울컥하면서 빈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우리 이순실 마담님 혹시 배우자한테 뭐 의심을 하거나 뭐 의심 받거나 이래서 막 좀 숨막힌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숨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 어렵게 대한민국 오셔서 만나신 그 하지만 남편. 이순실 마담님에게 걸리면 얼마나 이게 그렇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네.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 그 모습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드라마에서 쭉 하면 남자들이 바람 피워서 싸움이 나고 이혼하고 근데 또 내 곁에도 그 한국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따금씩 뭐 우리 집에 찾아오게 되면 남편이 흉을 그냥 보면서 근데 결국은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한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 근데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연애질을 하거나 연애질이라는 게 이제 훈련 아니면 연애질을 하거나 사회의 물개를 후리는 그 남녀 관계가 있고 남녀 관계가 기본. 인민군대도 규정이 있어요. 남녀 관계는 군물이다.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손목도 못 잡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인민군대 안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혁명적으로 사상 분석을 해서 이걸 하다 보니 걸리게 되면 무조건 아오지라든가 예. 그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탄건 같은 데로 혁명화를 보내요. 연애질하다가 근데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내가 41살에 한국에 왔고 저희 남편은 3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나는 결혼을 뭐 한 번에 그 결혼이 3번 했구나 내가. 그 결혼이 3번 했구나 내가. 아니 한 번만 얘기했었잖아. 근데 아니 북한 얘기 아니 한 번 얘기했어. 아니 우리도 한 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한국에 왔으니까 요거는 결혼했고 요거 중국에서 팔려가가지고 그냥 살았고 그래. 그건 북한에서는 나쁜 거다.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만나서 살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결혼 아닌 결혼이고 요거 진짜 한국의 결혼인데 그게 사실혼이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사실혼이지. 아유 결혼도 안 한 건 사실혼도 아니야. 그런데. 대한민국만 사실 네, 요거 지금 요것만. 요게 36살인데 저 나이가 되도록 여자는 없지 않았을까 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데 의심이 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렇게 그 화장실에 저 샤워하러 들어가면 핸드폰 갖고 쫙 검사해 보면 무슨 여자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여자 이름이. 아니 뭐 이러다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새로 왔으니까 여자를 날 만났으면 이 세상에 너한테는 여자가 나 하나뿐이어야 돼 이러고죠. 그러니까 거래처 여자들 무슨 사무실 여자들 다 차단하고 다 삭제해버리고 심지어 시엄마 시누이 조카들 거 이름도 다 지워버리고 여자라고? 예, 여자 이름은 너무 혁명적으로 다 지워버렸어요. 진짜? 내가 시어머니까지 그러니까 남편까지 지운 거야. 남편은 거래처에서 지금 전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사무실 전화로 왜 내 거 전화 다 차단했습니까? 막 이렇게 사방에서 전화 와. 엄마 너 왜 그 내 거 차단했어? 막 그래.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날 보고 당신이 이거 핸드폰 만졌나? 아니 모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전화가 주말 돼서 이렇게 남편하고 주말 부부를 했었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봤는데 언제 와? 누가? 여자 목소리가 내가 전화 다 차단했는데도 전화 목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언제 와? 그리고 빨리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내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야 이거 뭐야? 핸드폰 딱 보니까 식당하고 쓴 거예요. 아 이거 여자 이름 모르게 식당이라고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 바로 내라. 그러니까 그 우리 남편이 전화를 나한테 바꿔주더라고요. 너 누구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소장님이 공사장 아저씨들 밥 그 식사 대금을 안 해줘서 그러니까 빨리 좀 해주시라고 내가 오늘 주말에 연락했어요. 사모님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전화 왔어요. 다시 한 번 그딴 전화도 하지 마! 해가지고 그래도 여자잖아요. 식당 전화도 다 차단. 다 차단. 말도 안 돼. 일은 해야지. 그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가만히 있어야지. 뭘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거기다 따박 붙이면 내가 어떻게 나올 거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혁명적으로 나가겠죠. 그렇지. 인민군대였잖아요. 생활 11년을 했으니까. 11년을 군복무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대서 2년밖에 안 했대요. 2년 있어요, 11년 있어요. 내가 세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딱이 가면 입 딱 닫아요. 걸리면 그 짱이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남자를 꽉 뒤집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수경 마담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 애첩기질 본척기질이라고 문학사상에서 맞아요. 책을 냈는데 예. 그 당시 뭐 애첩 이런 얘기 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도발적인 화두를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또 드라마 작가가 꿈이어서 네, 드라마 거기 작가 일기생으로 들어갔는데 드라마 작가가 되려면 또 경험이 많아야 되잖아요. 연예경. 그거 실제로 해봤다고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만남을 마다하진 않았는데 단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휴전선까지는 가되 월북은 안 한다. 귀화한다. 휴전선까지 갔다가 다시 남자 약 올리는 거지. 귀화한다. 그러니까 그 휴전선이 휴전선이 어디가요? 선은 이런 게 있어요. 옷깃이 스치면 연인이지만 속옷이 스치면은 연인이다. 옷깃이 스치면 인연이고 속옷이 스치면 연인이다. 그러니까 그 경계는 스킨십이죠. 그러니까 드라마 봐도 맨날 잤어? 와이프가 하는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이미지가 좀 도발적이다, 발칙하다. 그리고 예전에는 마케팅상 방송할 때 야한 얘기도 꽤 많이 했어요. 야한 유머 같은 것도 맞아. 선배님 많이 상당히 하셨던 거.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남편 친구들이 다 너 괜찮냐, 너 결혼 생활 괜찮냐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그래, 남편분이 상당히 그렇게 느끼지, 예, 예민하지. 견제를 받았죠. 그러니까는 뭐 회식하고 늦게 들어오면은 진짜 회식을 했냐 물어보고 의심하지. 네, 친구랑 뭐 있다가 늦게 들어가도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뭐 도움도 받고 친하게 지냈던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남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일렀어요. 일르지. 저는 사실 별 관계가 아닌데 그게 무서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별 관계가 건너. 남자들이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근데 별 관계면 그렇게 공공장소에 그렇게 밥을 안 먹었겠어요. 그랬어요. 그걸 악의적으로 일렀더라고요. 그냥 뭐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뭐 눈빛이 이상하다. 눈빛이 이상하다. 너희 마누라 뭐 바람 난 것 같다. 뭐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거죠 사실.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화도 나고. 그래서
제가 한 40대 한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좀 그런 견제를 받았는데 지금은 뭐 누구를 만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열린 그래 열어놔라. 오히려 섭섭해요. 너무 안 그러니까. 아무런 견제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 방은희 마담님 혹시 이렇게 뭐 예전에 의심받거나 한숨 벌써 쉬지 울어? 마. 왜 울어?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아니 기억력이 아니 이렇게 얘기 좀 꼭 집어주세요. 기억력이 너무 좋다. 아니 제가 왜냐면은 엔터 쪽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만나는 그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일 안 할 때는 그냥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답답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고. 그럼 만나면은 전화를 12번도 더 해요. 만나라고 했는데. 네, 만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이 막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편 모임에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차려입고 가요.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올 때 되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요? 친절하게 왜 그러냐고요. 왜 그 사람 보고 웃었냐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있다. 왜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제가 아니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 생각해서.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 내 평상시에 내 성격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막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분위기 자체가 쏴해지지 않냐고. 화낸 줄 알지. 네네네. 저 진짜 입 다물고 대표부인데. 있으면 화난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막 지속되니까 이건 난 아무런 뭐 없는데 그래서 더 밖에 안 나가고 그랬다니까.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맞아. 야, 너 또 만나러 전화 올 갔는데. 때 됐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서 따 아닌 따도 당하고 의심 아닌 의심도 당하고. 아니 근데 믿음으로 점철된 정한용 씨도 이런 의심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정한용 씨가 예. 나요? 예. 나는 이제 오해를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왔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을 좀 약간 의심했던 적이 한 번 있어. 고백을 하면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놈의 미국 참. 우리 내가 같이 가고 있지. 세미나를 한다고 혼자 보스턴에 가서 한 몇 달이 있었어요. 아내분께서. 우리 집사람이 예, 예. 혼자. 겨우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여자 대학 기숙사에 혼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어머님 모시고 차로 나는 뉴저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하여튼 갔는데 자기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 무슨 조교래나 남자 미국 남자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인은 남사친. 키 크고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유 미국인들 코 어떡하고 예. 그래고 이제 그 친구랑 악수를 하고 예. 이렇게 여기저기 애들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절로 와 나무 밑으로 이러고 이제 와 거기 이렇게 음식을 차리고. 꺼내서 애들이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남자랑 저쪽에서 떠들고 앉아갖고 안 와. 저 뭐야. 그냥 아니 빡쳤어. 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를 안 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쪽을 보는데 둘이 그 캠퍼스에 여자 둘이 이렇게 남자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뒤에서 보는데 눈에 불 나는 거예요, 약간. 또 잘생겼다니까. 또 잘생겼다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아무튼 찝찝하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 뭐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 얘기는 못 하는데 근데 그 세미나 끝나가서 저희 집사람이 임신한 것 같다는 거예요. 셋째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얘가 머리가 약간 노리끼리 한 거야. 얘가 머리가 약간 노리끼리 한 거야. 애기 배는 뭐 잘생기잖아. 애들이 이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약간 노리끼리 한 것 같아. 기분에. 근데 그때 조교가 떠올랐구나.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잘생기 생각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처음에 낳자마자 나서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지더니 점점 나랑 비슷해지더라고. 아 그냥 내가 맞는구나. 정말 그걸 의심했다고? 몇 개월간 정말 우리 엄격하게 하시는구나. 변호사님은 오늘 동치미 괜찮습니까? 이제까지? 너무 뭐 노다짐이가 노다짐. 예, 한 분 한 분씩 소중한 사연들이네요. 정말. 나 잠재 고객, 정말 잠재 고객.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예. 아니 근데 정작 예. 나는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의심받은 적 없어요, 아내한테. 여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셨지만 의심과 뭐 집착 이런 얘기 쭉 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의심을 하고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아 서로. 서로 하는 게 분명히 맞다. 왜냐하면 아까 이승용 마담님도 말씀하신 게 휴전선까지는 안 넘는다. 뭐 선까지만 간다 이거지만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이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 사고 상담을 매번 합니다 보면. 근데 사건 사고는 자기의 각오랑 상관없이 터지는 게 사건 사고. 맞아요. 그래서 휴전선 자꾸 근처를 가면 휴전선 넘어가게 되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툭 밀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어?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옷인지 겉옷인지 몰라. 내가 마침 오늘 속옷을 겉에 입었어. 내가 겉옷을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딴 걸 벗었어. 아니면 안 그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혼이나 바람 이런 것들이 보면 통제가 되지 않는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치시는 거 안 돼요. 너무 식당도 치우니까. 그걸 뭐 고속감이야. 맞아 식당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건 심하게 하는. 저는 늘 말씀드릴 때 보면 왜냐하면 부정행위했거나 바람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자기 탓을 별로 하기보다는 너무 풀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를 너무 풀었다라고 방치했다. 말이야 방구야. 방치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렇죠. 너무 관심도 없고 그랬다라는 걸 이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웠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저는 사실 그래서 뭐 술도 안 마시고요. 저는 9시에 밥 먹으면 바로 집에 들어갑니다. 나는 6시면 들어가 술도 안 먹고. 근데 매일 의심받아. 거의 이제 낮에 하시는 거예요. 낮에 불투명한 활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사례가 많으실 것 저는 바람 미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수 사건. 바람 미수 사건인데 저희 신랑은 절대 아니다. 요런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신랑 외모가 지금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배도 막 만삭이야 거의. 그래서 아무도 바람에 비읍도 안 들어가요. 우리 신랑 보면. 착해 보여. 너무 착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야.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해. 다 친절해. 제가 볼 때는. 다 친절해. 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스케줄을 가야 돼서 막 준비하고선 우리 신랑이 그날도 그 전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기 뭐 할 게 있대요. 늦게까지 업무 보고 집에 또 들어와서 한 3시, 4시까지 강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 또 못 잤겠네.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알람 켜주려고 핸드폰을 열었어요. 오늘처럼. 저 만년을이에요. 믿어요. 그래서 깠어. 이렇게 핸드폰을 열고 알람을 알람을 해줘야 되는데 익숙한 문자가 와 있어요. 형부 잘 들어가셨어요? 처제인가 보지 뭐. 처진가 보지 뭐. 나 처제 없다고. 없는데. 처제 없는데. 없는 동생이 갑자기 없는 처제가. 없는데요. 이쁜 모델 동생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랑 30년 지기. 근데 우리 아이들 용돈까지 다 주시고 형부 너무 감사해요. 어제래 근데 어제. 연구실 갔는데? 응. 늦게까지 이상하다. 그래서 접고 깨웠어요 자는 신랑을. 여보 일어나봐. 알람처럼. 어제 어디 있었어? 어디서 뭐 했다고? 그랬더니 이 연구실이야. 연구실에서 일했지. 이러고 또 자는 거야. 근데 너무 믿었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 거짓말인 걸 딱 알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핸드폰을 이렇게 다시 내려놓고 안방문 탁 닫았는데 정신이 딱 든 거죠. 정신 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주방이잖아요. 주방 가서 접시를 바닥에 막 깼어요. 진짜?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하고 오느라 못해 막 다 깼어 제가. 근데 그 우장창창 소리를 듣고 우리 신랑이 막 기가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어떤 만났냐고. 근데 물어봤죠. 무섭다 야 이거는. 나한테 왜 거짓말? 아니, 조심 마시고. 상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몰입되네. 그제서야 인실 쭉 가는 거야. 어머, 아 여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알잖아. 그 모델 동생이 전화가 와서 만난 거야. 근데 가서 만났더니 별건 아니었고 근데 걔네 집 앞에까지 갔더라고. 앞에 그 집에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셨대. 애들 앉혀놓고. 그 여자 이상하다. 그치 언니 이상하지? 나랑 30년 지기야 근데 걔 되게 친해. 왜 끌고 와요? 배신감이 얼마나 아직 큰지. 아직 사연 들어보시죠. 어떻게 됐냐고. 근데 걔가 나한테 사실은 돈을 빌려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술도 먹고 돈을 빌려달라 그런 거야. 안 좋은 친구. 그 친구가 동생한테 전화했죠. 제가 너 앞으로 우리 신랑한테 전화도 하지 마. 나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랬더니 언니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 거고. 아니죠. 돈을 핑계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툭 치면 넘어간다니까. 어디다 대고 집으로 부르냐고. 그리고 거기까지 간 건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답을 정해놓으면 여러분들, 의심들 하고 그러면 바로 이혼들 하지 왜? 몇 살까지 산다고 이렇게들 스트레스도 뭘 받고 살아? 근데 지금 이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이 시작했던 무서워서 남편분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긴 한 거죠, 거짓말을. 근데 정확하게 바람 미수라고 했잖아요. 바람 미수 맞죠? 네, 근데 법적 관점에서 이혼과 관련해서는 이혼상의 사유로 부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성 간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바람이라고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성 간의 정서적. 근데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저기는 일단은 문자나 뭐 문자를 하면서 호칭이 바뀐다든지. 자기야 예. 형부잖아요 아직까지. 아직 형부니까. 형부도 언니를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저렇게 뭐 그걸 한 2번, 3번 이렇게 만나면서 뭔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정도는 미수가 맞긴 맞아요. 너무 빨리 깠네. 한 번 조금 더 돌렸을 두고 때 깐게 봤어야죠. 잘못됐네. 그렇죠. 두고 봤어야죠. 2번, 3번 했었어야 그거 익혔어요. 뭘 두고 봐 이혼하는 거지? 굳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드실 이유가 있으세요? 그 진짜 여동생은 정말 여동생은 돈이 필요해서 형부가 워낙 잘하니까 너무 잘해요. 부탁한 거고 그 부탁을 받고 형부가 집 앞에까지 가고 애들한테 용돈 준 거는 약간의 마음이 있어서 간 거야 사실은. 맞죠?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람이 동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한 거고 사실 문제가 됐다 그러면 남편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알았어. 아니야 어떤 우리 사람 말 신랑은 거의 남편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 이렇게 하면 누가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지나치지 끊고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매정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 그래도 끌고 안 다니고 됐고, 이러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 아니 형님 그런데 그런데 영민도 좀 집까지 있지. 집 앞에까지 가서 맥주까지 먹을 정도는 얘기는 아니거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강순희 마담님이 사실은 남편분이 너무 가만히 계셨어요. 워낙에 이 중에 가장 유경험자세요. 가장. 아까 왜냐면 이혼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화가 나서. 방송에서 그치. 그런 소리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 죽겠어. 저도 남편이 너무 예의가 바라갖고 너무 착해서 진짜 정말 참 남편 잘 얻었구나 하고 살았는데 근데 누가 그래 나한테 우리 집 아저씨 친한 사람이 하도 내가 그냥 착하게 진실로 열심히 사니까 안타까웠나 봐. 요새 나 사장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서 이상한 짓은 안 했는데 왜 이상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전에 누구한테 또 어디 놀러 가서 사진을 껴안고 막 그러고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봄에 이제 야외 가서. 야유회. 네, 회사 야유회. 그때 생각이 탁 나서 내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졌어요. 막 솔직히 말을 하랬더니 이 어리석은 양반이 딱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또 우리 집을 들랑달랑 아까 누가 그랬죠? 친한데 가까운데. 네, 들랑달랑하고 내가 너무 이제 그 아가씨가 나이가 좀 들어 있는데 동생들하고 산대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제 오면은 저는 줄 게 뭐 음식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도 주고 마늘도 없다면 시골서 오면 마늘도 주고 막 이런 이제 내가 싸주고 그런 내가 딱 걸린 거야. 주말도 아니야. 그냥 다 집어 때려 치우고 그거 다 쉬고 그래도 부시진 안 했어. 그래서 못 때리고 거기만 집어 던지고 그런 건 안 했어. 우리는 한번 정치 안 해야 돼. 정치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라고.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누가 그래서 그래서 집을 얻어갖고 나갔어요. 누가? 애기들 떼어놓고 내가 왜 못 나가? 팔아서, 아니 팔아서. 내가 이 집에 와서 뭐 잘못할까? 시집 왔을 때 그냥 손발 그래서 막 찢어질 정도 이러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자식 떼어놓고 나갈 때는 내 눈에서 피눈물이 얼마나 흐르겠냐 생각을 하고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너 하여튼 애들 다 데려다 키우라 그랬어. 오, 애들 다 멋있다. 다 데리가. 멋있다. 다 데리가. 그러고도 한 1년을 살았어요. 어머. 사니까 내 수입이 좋지. 근데 하루는 동네 아줌마가 오신 거예요. 길에서 참 보고서 막 손 붙잡고 일로 와보래요. 근데 담 옆에 서서 애기 엄마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가서 현석이장 가서 봐봐. 세상에 얼굴이 두드러기가 나갖고 애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없을 때 그걸로 가갖고 애기들을 봤어요. 봤더니 그 여름에 더우니까 난 잊어먹지잖아. 라면 처음에 나올 때 그거를 그 회사에서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박스를 들다 놨더니 애들이 그걸 먹은 거야. 계속 그것만.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린 거야. 라면 식중독이. 그래가지고 한 1년 9개월, 한 2년 조금 넘게 살다가 아 애들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해야지. 애들이 무슨 죄냐고. 그때 내가 그냥 반성을 한 거야. 아 여자는 할 수 없구나. 응? 살아야 되지. 그래갖고 피눈물 흘러가고 지금까지 살며 지금까지. 안 겪은 게 없어. 그럼 한 분밖에 없었네요 그런 일이. 아니지. 그때 나갔을 때만 그런 거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금 어떻게 24시간이냐고요 지금. 나도 예, 속 아파도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 그 다음에도 무리하지 많아요. 마세요. 또 이제 그다음에 얘기하시면 또 있어요.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집 앞에 간 거는 나는 용서 못한다. 거기까지 간 건 마음이 있는 거다. 이런 근데 어디까지가 바람이라고 내가 정의하는 건 아까 어디까지라고? 우리 박민철 변호사가 얘기한 것 같아요. 뭘까요? 정서적으로 깊이 그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바람이다. 아 정서적으로. 근데 정서적 교감도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10명 중 9명은 잤냐 안 잤냐. 다들 그 잤냐 안 잤냐. 육체관계와 스킨십이 기준이 되고요. 잤으니까 바람이지. 네, 그러냐 마음속에 뭐 그리움을 품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 영수증을 씹어 먹었어요. 네? 증거 없애려고. 영수증이 발견됐는데 숙박 그 없어. 여자랑 같이 갔어. 숙박 없어. 호텔 영수증이 발견돼. 그거를 먹었어. 똑똑한 사람이야. 네, 그 증거 염소띠예요? 증거 어떻게 없애려고. 제가 보는 케이스 중에 가장 힘든 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예, 예, 바람을 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타나시죠. 야 남편이 어디 가서 오입질했지만 사랑한 건 아니잖니. 사랑이 문제다. 이러면은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입만 그런 것이지 사랑이 문제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성관계만으로 서로 간의 교감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니 이 케이스. 그 어머님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약간 그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는 안 했어. 육체적으로 안 정서적 했는데. 교감 없이 성관계한 거는 바람이 아니야. 정한이 형도 제일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아니 진짜 헷갈리잖아. 마음은 없는데 육체적으로만 하는 게 바람이냐 아니면은 마음은 있어. 바람이겠지. 서로 뭐 문자든 적나라 해. 적나라해. 사진도 보내. 네, 사진도 보내. 그런데 성관계는커녕 숨도 잡아보고 성관계예요? 성관계. 그런 접해가지고. 나 이제 알아들었잖아. 성관계든 성관계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그거는 성관계는 안 법적으로. 돼요. 성관계는 안 돼요. 성관계가 아니라. 에헤이. 성관계는 바람은 아니야? 그건 바람이 아니에요. 진짜 바람은 정말 진짜 바람은. 진짜 몸을 섞은 관계가 바람이지. 뭐 내가 윤경이를 좋아하고 잠잘 때 윤경이 생각하고 안 돼, 이게 그거. 무슨 바람이야? 바람이야, 오빠. 바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진짜라니까. 저희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꿈속에서 저랑 가장 친한 또 초등학교 동창이 나왔는데
둘이 뽀뽀를 하는 거야. 꿈속에서. 그게 바람이야? 근데 너무 생생해. 태몽처럼. 꿈속에서 남편하고 꿈속에서 자기 동창하고 우리 신랑하고 내 동창이 뽀뽀하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거 이광희 선생님 약간 정신적으로 아니 근데 제가 가서 봐 언니.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한 거야. 꼭 태몽처럼.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신랑 자길래 따기를 촥 폈어요. 바람 폈어? 정신 차려야 돼요.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그 너무 세상에 정말 100이면 100가지의 다양한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을 사연이, 듣고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보긴 바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뭐야? 이수경 마담님, 전 남친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열린 경기. 대학교 때 이대 다닐 때 메이데이 때 5월에 소개팅을 한 서강대 남학생이 실질적으로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저는 연애를 하면 몰입을 해서 그때 하루에 3번은 만난 거 대학교 때. 그래서 한 5년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건설회사에 취업을 해서 리비아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때 아나운서 시험을 합격하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첫사랑이 저한테 좀 자신이 없었는지 아무 언약도 안 주고 그냥 중동으로 떠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헤어지면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너랑 나랑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5월 마지막 날. 어머, 소개팅한 날, 소개팅한 5월에? 네, 로맨틱 하잖아요. 영화 많이 봤다. 그래, 영화 봤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때는 정말 뭐 육체관계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엄청 로맨틱하게 그 첫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사내 연애가 됐고 얘는 아직 오지도 않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저랑 제일 친한 여자친구랑 첫사랑에 눈이 맞아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뭔 일이야? 물론 제가 먼저 결혼했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엄청 사랑했던 첫사랑을 하니까 무슨 근친상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때 그 충격이 말도 못해요. 나는 우정에도 배신당하고 첫사랑한테도 배신당하고. 근데 나는 이런 여자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하지 마. 나는 뭐 중동에서 날 그리워하면서 말라죽길 굳이 그렇게 결혼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나랑 가장 절친도 그럼 나를 못 만나잖아요. 필요가 없는데. 근데 너무 좋은 게 나중에 이혼했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완전 이거야. 이걸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너무 좋은 게. 지금 봤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웬만하면 진료실에서 보지 않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극한 이기주의 아닙니까? 우와, 얘네들은 잘 되면 안 돼.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수경 마담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렇게 이제 뭐 딴 것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도 그것만은 지키고 딴 거를 뭐 안 하고 밥을 먹고 뭐 그때 그 추억에 잠기고 그런 거는 이순실 마담님은 바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형이 차단. 잠깐만 차단이에요. 초단이 될 수 있고 차단이 될 수 있죠. 아오지. 해보겠습니다. 연애라는 거죠. 사실 정신과적으로는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맞아. 근데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갈등 관계에서 상대방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갈아탈까?에 대한 유혹이 강렬하게 들 수 있잖아요. 어찌됐건 우리 마음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요. 내 마음 안에만 있을 때 더 위험해요.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 얘가 술 마시고 뭐 꼬장 부리는 거, 냄새 나는 거, 방구 끼는 거 이런 것도 보면서 일정 부분 현실감을 찾는데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점점 이상화되지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만나. 그러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나가서 실망하고 우리 남편이 더 좋다. 그리고 그런 1년에 한 번이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또 산소통. 사실 이론적으로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를 혼자
흠모할 수도 있고. 흠모할 수도 있고 그게 바람이라고 그러면 저희 여성분들 플러스 남성분들은요 다 각자 살아야 돼요. 바람은 정말 둘이 손잡고 뽀뽀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바람이지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아내가 기분 나쁠 뿐이야. 기분 나빠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와이프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건 바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혁명적으로 분석하면 바람이에요. 나만에 왜 넘어왔어요? 내가 이런 거 분석하러 왔다니까. 나만이 이를 왜? 여보세요. 아버지 가보세요. 전부 형님 씨 말한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다 왔어. 연애질하는. 결혼한 사람 그때 연애질하는. 아버지 해야 돼. 아버지 보내야 돼. 다음 사연도 아오지인지 아닌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열하네. 다음 사연. 이광민 선생님? 잠깐만 이게 뭐야? 내 비밀번호가 이건 20년째 아니지. 전 여친의 생일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다. 와, 나 진짜 사람 진실되게 봤는데. 이게 사실 20년째라고 돼 있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아오지. 이건 아오지도 아니고 청살가예요. 야, 이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집안의 속가래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나도 완전히 진짜. 자, 이게 어디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해명을 좀 하자면 네네. 해명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거의 한 30년 전에 시기면 제가 중학교 시절이에요. 네. 중학교 시절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짝사랑하더나. 그 교회 반주자였는데 네, 이제 짝사랑을 하니까 걔 생일을 뭔가로 기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같은 거를 걔 생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때도 짝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네. 근데 제 때는 삐삐를 썼거든요. 삐삐에 이제 사소한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 이제 걔 생일로 하는 거죠. 내 자리를. 짝사랑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본과 들어가서 이제 연애를 사귀었어. 전 여친이잖아, 거기. 연애를 전 여친이야. 이런 시작이 중학교지만 굉장히 성인이 돼서도 애인이었어. 그렇죠. 결국엔 애인이 된 거죠. 안 좋다. 이거 생일을 안다는 자체는 벌써 접촉이 있었어요. 교회 친구니까요. 교회 친구니까요. 아, 이건 뭐 이혼 사이야. 오래 짝사랑하다가 마지막에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또 이렇게 어찌됐건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까지 거의 그때 이제 10년이 된 거죠. 내 10년 인생의 모든 동안 비밀번호는 대부분의 비밀번호는 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굳이 바꿔야 될 이유도 못 느끼겠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썼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그냥 뭐 관례대로 관례대로 어떤 감정이 남은 게 아니고 감정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결혼도 다 했는데요, 뭐. 네. 숫자에 대한 기억은 있는 거잖아요. 숫자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고. 아니 그냥 그 숫자에 대한 익숙해요. 항상 썼던 거니까. 근데 사실 이 비밀번호 때문에 현타가 좀 온 것이 이제 집안에 이제 제가 핸드폰을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은 아이패드랑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패드를 우리 딸도 사용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걔가 제 전 여친 생일을 누르고 있는 걸 딱 보니까 딸이 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 거죠. 생모의 생년월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 생모의 전 여친의 번호를 눌러야 가전기구를 쓸 수 있는 날에 문이 열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근데 굳이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또 저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도 조금 구할 겸 가져온 거예요. 이 사연은. 아니 이건 제가 정말 잘 아는 게 제 비밀번호가 어머님 요일, 아버님 요일이에요. 갑자기 효자 마인드야. 아니 진짜로 제 비밀번호가 그런데 평상시 엄마 아빠 생각이 안 나요. 비밀번호 누를 때마다 생각이 나요. 하지 마. 이게 집에 이게 하루에 몇 번씩 누르는데. 아니 평상시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진짜로. 근데 비밀번호 누르면 엄마 아빠가 생각나요. 이게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지만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정서적 잠재적인 능력이 얼마 크냐면 이거 그냥 누를 때 그냥 누를 것 같죠.
옛날 여친 생각하면 아니 안 하고 싶어도 나는 거야 이게. 무의식 생각 나는 거야. 그러면 평생 이 본을 지우지 않는 이상 평생 그 여친은 내 품에 안고 내 품에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바람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렇게 게을르게 살지 말아요. 정답이십니다. 저게 둘 중에 하나 게으름이거나 진짜 게으름이 달라. 네,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쪽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셨네요.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일단 제가 이거를 오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도 이제는 바꿔야겠다. 네, 이거를 약간 선언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저렇게 정신과적으로 성공하신 분을 총살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